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며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루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의원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진보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 kimberly 치틀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공식 사임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세입자 보호법을 악용해 불법 임대 수익을 올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집주인에게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시가 오랫동안 약속해온 공립학교 내 휴대폰 금지 조치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 여성이 아기와 그 엄마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그 원인은 마약빚 $100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롱아일랜드의 공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며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루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의원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결 구도가 사실상 굳혀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이 검사 대 중범죄자 프레임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통신은 4,000명에 가까운 민주당 서약 대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71명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자체 집계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 수, 즉 매직 넘버를 하루 만에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캠프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참모들과 만난 후 자신이 검사로 일하면서 모든 종류의 가해자들을 상대했다며 트럼프의 유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선거운동에서는 강력하게 그의 기록에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여성을 학대하는 포식자, 사기꾼 등으로 묘사하며 만약 트럼프가 기회를 얻으면 그는 모든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낙태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권 문제는 미국 내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과 직결되는데 해리스가 이를 무기로 들고 나오며 앞으로 선거전에서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가 미국인의 권리를 축소해 국가를 후퇴시킬 것이며 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를 우선시해 중산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약 대부분 바이든 캠프를 계승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해리스 측근들이 오바마 선거 캠프 참모였던 데이비드 플러프에게 캠프 컨설턴트로 합류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러프는 캠프 최고위 A급 인재로 평가되는 인물로 2008년 오바마 캠프에서 책임자로 활동한 뒤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2인자에서 유능한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러닝메이트 선정이라는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캠프에 자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이슈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보다 진보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스뉴스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감세와 일자리 법안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증세 정책에 초점을 맞춰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공제를 2배로 늘리는 등 세법을 대폭 개편했는데 이 법안은 내년에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득 $40만 미만 납세자 등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소득 $10만 미만 가정에 월 최대 $500 환급이 가능한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존 세법을 대체하자고 제안했으며 법인세율도 35%로 인상하고 자본이득의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후 빈곤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하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메디케어를 확대해 보편적 의료보험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해리스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을 당시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과 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장하는 등 바이드노믹스보다 진보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월가의 주요 인사들이 빠르게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의 온라인 지지 모임인 K-하이브에 합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고액 기부자인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소로스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표명했으며 투자은행 에버코어의 설립자 로저 알트먼도 합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비뉴 캐피털의 마크 라스리 최고 경영자도 그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비밀 경호국 kimberly 치터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공식 사임했습니다. 앞서 치틀은 사퇴 의지가 없음을 밝혔지만 비밀 경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냅니다. 치틀 국장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며 이 비극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비밀 경호국을 이끌 최선의 인물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비밀 경호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며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의 발생 원인을 두고 비밀 경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정밀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치틀 국장은 27년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이며 줄리아 피어슨에 이은 두 번째 여성 국장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경호를 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여러 차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유세가 있기 약 1시간 전 비밀 경호국과 지역 경찰은 유세장을 찾은 수천 명의 사람 중 한 마른 청년이 수상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지만 놓쳤고 그가 사건을 벌인 토머스 매슈 크룩스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입자 보호법을 악용해 불법 임대 수익을 올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집주인에게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온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원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불법 단기 임대에 나섰다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2세 코트라 비처는 울프 오브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등 맨해튼의 18개 이상에 달하는 아파트에 불법 서블렛을 주고 100만 달러 이상의 임대 수익을 얻었으면서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서블렛은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나 주택의 제한된 공간을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 비용이 높은 맨해튼에서는 흔한 임대입니다. 연방 검사들에 따르면 비처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불법 미니 호텔을 운영하여 110만 달러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렸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56만 5천 달러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악용하여 집주인이 자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집주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며 사기를 치고 자신은 꾸준히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비처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20일 자신의 파트너 중 한 명에게 이제 난 악마가 될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범죄 계획을 실행하고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비처는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임대한 뉴욕 아파트 집주인들은 이제 다 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월스트리트과 투자은행 등에서 대규모 주식 사기를 일으켜 징역 22개월을 살았던
조던 벨포트를 그린 영화 제목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제목을 따 자신 스스로를 울프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또 개인 제트기를 타고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자신의 부와 화려한 생활을 자랑했으며 그와 동시에 자신이 임대한 맨해튼 아파트 집주인들에게는 수십만 달러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5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170만 달러 이상의 몰수와 22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는 출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가 오랫동안 약속해온 공립학교 내 휴대폰 금지 조치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런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오랫동안 공언해온 학교 내 휴대폰 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은 내년 2월부터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이 같은 방침을 통해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교사 및 교장, 학부모 단체들은 뉴욕시 교육국이 제시한 휴대폰 제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정책 마련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학교에 따라 자체적인 방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브루클린 교장은 파우치를 사용할 것이라며 파우치는 개당 $30로 휴대폰을 수거하는 전용 가방에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는 예정입니다. 이 파우치는 정해진 시간이 될 때까지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학부모 리더는 이 같은 휴대폰 제한 및 수거 방침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휴대폰 금지 조치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도 힐크레스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가 친이스라엘 집회에 참석한 교사에 항의하는 난폭 시위 영상을 촬영했을 당시 현장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며 사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휴대폰은 학교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교육에 좋지 않다며 학교 차원의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장은 매일 학생들이 소지한 수천 달러에 달하는 휴대폰을 수거하기 전에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11살짜리 아이들이 방과 후 어두운 길을 휴대폰 없이 걸어 다니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이 시대에 휴대폰은 필수적인데 개인 소지품을 걷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의 아기와 그 엄마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의 부모가 총에 맞은 아이를 두고 현장에서 달아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아이 엄마가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총격을 받은 원인이 마약빚 $100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인 아기의 부모는 이미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기는 다리에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충격적인 사건이 마약빚 $100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현장에서 달아난 이유는 그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총격은 아기의 아버지가 표적이었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 데니스 로젠바움은 아기의 어머니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다행히 총에 맞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7개월 된 아기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 사건의 가해자 빌립 역시 이전 다른 총격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구금됐으며 가중폭행 및 총기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공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런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메가더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 및 공항 대변인에 따르면 단발 엔진을 장착한 비츠크래프트 보난자 A36 비행기가 오후 6시 15분경 뉴욕 롱아일랜드 론컨코마에 위치한 공항 6번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항공기가 즉시 손상되고 공항 화재구조대가 경비행기에 탑승한 탑승자 2명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퍼 카운티 경찰은
탑승자 긴급 구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1명과 승객 1명이 모두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2명의 신원은 가족에게 통보된 후 확인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은 추가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쇄될 예정입니다. 서퍼 카운티 경찰국과 연방항공청 및 교통안전위원회가 이번 추락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약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기조와 더불어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상호 지원, 군 자산 투입 시 긴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 협력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은 두 부처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위난 상황에서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범정부적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작년부터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재외국민보호 현장 대응부처와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ACT 주관사에 따르면 ACT 응시 시간은 현재 3시간에서 2시간가량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또 과학 영역이 선택 과목으로 변경돼 필수 시험 영역이 영어와 독해, 수학 등 3과목으로 줄어듭니다. 각 영역별로 문항수가 적어져 전체 시험 문제가 44개 더 줄어들고 독해 지문 길이도 짧아집니다. 시험 형태 개편과 함께 응시료도 낮출 계획입니다. ACT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고교 졸업생의 약 60%가 최소 1회 이상 ACT를 치렀습니다. 2023년 고교 졸업생의 ACT 평균 점수는 19.5점으로 전년의 19.8점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버려진 감옥 건물도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등은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 공동펀드에서 창출한 수익 5억 달러를 뉴욕시에 투자해 저렴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맨하탄 첼시에 위치한 뉴욕주 소유의 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베이뷰 교도소를 주택으로 전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8층 규모의 이 건물은 1억 800만 달러를 투입해 124개의 주택 유닛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재개발된 첼시 주거용 건물에는 복역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개인,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주택도 일정 비율 배정될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홍수 완화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2개의 주요 터널이 부분적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휴케리 터널과 퀸즈 미드타운 터널에서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테스트가 시행됩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 퀸즈를 연결하는 2개의 뉴욕시 터널은 여름 내내 부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는 항만청이 2012년 뉴욕 일원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터널을 위해 3억 6,400만 달러를 들여 보수 공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며 오는 2025년 말까지 약 3년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고성능 N-트림 등 약 6만 7천 대를 리콜합니다. 연료 펌프와 변속기 제어 장치에 소프트웨어 오류가 리콜 사유로 모델은 2019년에서 2023년형 제네시스 G70, 벨로스터 N, 엘란트라 N, 코나 N 등 총 5만 4,647대입니다. 차 소유주는 9월 9일까지 서면 리콜 관련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현대 딜러를 방문하면 업데이트된 연료 제어 밸브와 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제어 장치 문제 관련 모델은 2024년형 현대 산타페 SUV로 총 12,349대가 리콜됩니다. 교통안전부는 변속기가 주차로 고정된 상황에서도 미끄러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이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이 다운된 후 5일 연속 수백 편의 항공편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항공소비자보호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소매업체부터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이 영향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사업 기반을 회복하고 정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항공편 추적기의 데이터에 따르면 화요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델타항공은 415편의 항공편을 취소했는데 이는 미국의 다른 항공사가 취소한 항공편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델타항공 측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당수 있으며 특히 승무원 추적 관련 도구가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기능을 복구하고 복원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